예전부터 많이 언론에 가끔 거론이 되시던 분인데, 뭐 유튜브 자체로 유명하신 분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뭐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무슨 이야기들을 했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누구냐? 요 분이죠. 성준님.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동성 시작점이 저금리 때문이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과잉 공급이 됐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불장이 되었다. 그래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냐? 봤을 때 왜 코로나 이유라고 해요? 그럼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면요, 문재인 정부 내내,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 내내 발표한 정책들 보면은 6.19, 8.2, 그 다음에 9월 5일 8.2 후속조치 발표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하고, 주거종합계획 발표하고, 8.27 대책, 그 다음에 9.13 대책, 계속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요, 자, 여기 말씀하신 걸 다시 볼게요. 유동성의 시작점은 저금리고, 저금리인 상황에서 정부에서 규제해서 풍선 효과가 나서 불장이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왜 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유동성의 시작을 자꾸 코로나로 잡느냐, 요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초이노믹스 이유,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의 시작점은 초이노믹스예요. 요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는데, 정부가요, 유동성 시장을 건드렸을 때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가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전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 2019년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2018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자꾸 2019년, 2018년 많이 떨어져도 2018년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코로나 이후에 자꾸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동성 장세는요, 초이노믹스 이유예요. 왜? 그거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 자,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보통 뭘로 들어오죠? 자, M2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M2 통화량이 늘어난 게 이게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냐?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온 유동성 지표를 보는 것은 간단해요. 왜냐? 버는 돈, 소득은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M2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주담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냐? 코로나 때보다 더 높았던 때가 초이노믹스 직후예요. 분기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전세대출, 그 전에 MB정부 때부터 계속 상향했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그 MB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풀었죠. 그래서 1억, 2억으로 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3억, 5억까지 풀었죠. 플러스 최노맥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상황이 생겼냐? 전세자금 대출을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전세 시장에도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황에서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유동성이 들어온 거는요, 여기 지금 매매 시장에 거품이 낀 것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에도 거품이 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끼니까 이때보다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요, 사실은 언제부터 떨어졌어야 되냐? 2018년 11월. 이때가 무슨 상황이었어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기준금리 인상하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2018년 11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 들어갔죠. 여기다 플러스로 뭐 들어갔어요? 9월에 9.13 정책 들어갔죠. 이런 영향으로 이제 꺾이는 장세가 됐던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게 문제였죠. 2019년 하반기에는 뭐 하이먼 미스키 모델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는데, 그거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시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금리더라도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 풀렸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 일이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놓은 상황에서 저금리가 되니까 영향을 2배로 받은 거죠. 근데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올라가면 전세 박살날 것이다.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임대차 3법 이야기할 때부터, 임대차 3법 발표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 이거는 원래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같이 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두 개의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다 그때가 정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니들이 좋아하는 KB 봐가지고 지표 봐봐라. 전세가랑 매매가 같이 움직이나 따로 움직이냐 그때 빼고. 참 젊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뇌에도 보톡스를 맞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쌍욕만 하고 가.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으니까 진짜 하락장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진짜 없다. 공급 수요 거래량 매수 심리 네 가지가 핵심인데 거래량 없는 거 하락장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많았죠. 근데 이분은 맞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다. 그래서 자, 금리가 인상하고 그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장으로 간다. 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뭘 저격할 게 있다고 들고 왔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말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년 8월 19일에 이분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반기에.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감한다. 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 요건 강화랑 그 다음에 임대차 2법 요거 때문에 매물이 급감할 것이고 그래서 4년 뒤에 전세값 감상 안 돼서 월세살이 할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 또 11월 24일에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이때는 이미 금리 인상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년 7월에 이제 매물 감소 정점을 찍을 것이다. 또 12월에 뭐라고 하셨냐? 가격은 상승하는데 DSR로 내 집 마련은 힘들어진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가 안 됐으니까 전세 수요 계속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상승할 것이다. 이미 두 차례 금리 인상 들어갔죠. 그리고 임대차 3법 갱신으로 전세가는 폭등할 것이다. 그래서 갭투기를 일단 사놓는다. 이런 거죠. 자, 올해 2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래 절벽. 자, 거래량 감소죠? 겁먹지 마라. 이미 갱신해서 하반기에 갱신 못하는 수요들이 매매 시장에 유입될 것이니까 거래 절벽 겁먹지 마라. 올해 2월에 이 말씀 하셨어요. 올해 2월에 이미 거래 절벽이었죠. 또 2월 28일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집값 전망, KB는 오른다고 하고 중개사들은 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엔 다시 뜰 것이다. 중개인들은 현재만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공급 수요를 보고 있다. 자, 언제부터 금리 이야기를 하셨냐? 떨어지고 나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공급 이야기만 하셨는데. 자,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뭐라고 하셨어요? 집값 반등 지표들이 보인다. 경매 낙찰률, 낙찰가율, 입찰 경쟁률이 계속 올라간다.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공급, 수요, 그 다음에 거래량, 심리 네 가지 보신다고 그랬죠. 언제 경매 낙찰률, 경매 낙찰가율, 경매 입찰 경쟁률을 보셨냐? 수요 완화 정책에 따라서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슬슬 반등할 것이다. 다 되고 난 뒤에 말하면 뭐예요? 6월 24일 6.21 대책에서 알려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올라간다고 해놓고서 공급을 하면 호재가 들어오니까 집값이 오른대요. 그리고 8월 이후부터, 자, 6월이에요. 이미 6월 말인데 8월 이후부터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6월이면 어떤 상황이죠? 이미 긴축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 작년, 재작년에 몰라서 전세가 오른다고 했다고 칩시다. 6월까지 이 이야기를 했으면 아니지. 자, 올해 1월에 뭐라고 하느냐? 자, 1월에 기준금리 인상 또 들어갔죠? 그래서 대출금리 6%대까지 나오고 있을 때 이런 영상을 올리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기준금리 인상되면은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막 공급한다고 하면 뭔가 풀어주고 그러니까 호재가 생기죠. 그래서 갭투기 성행할 것이다. 멸실도 나고 하니까 전세가도 올라가고 똘똘한 채는 오르고 기준금리 인상 때는 중저가는 떨어져도 고가는 오른다. 근데 이제 와서 왜 다른 말씀하세요? 이런 거 봅시다. 자, 부동산 실수자금이 0원 요거 사기 아닌가요? 하락장에서 전세 가격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아라. 이게 제대로 된 투자예요? 전세입자들 다 죽이는 이야기지?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쫓겨나라고? 자, 주택 매수한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 아파서 하는 소리다. 남 탓만 하니 발전이 없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배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의식주는 생존권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이 돈 벌든 말든 관심 없어요. 많이 벌어서 파이어족 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집 사야 되는데 집값이 뛰고 전세가가 뛰고 월세가가 뛰잖아요. 니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저딴 식으로 이야기해요. 배 아파서 그래요? 니들이 지금 시장을 망쳐놔서 하는 이야기지? 그래서 뭐 집 안 산 사람들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다 나고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딴 인간들이. 영끌 오적이나 뭐 이런 인간들. 불로소득을 나쁘다고 하면 부자 못 된다. 자본소득의 또 다른 이름이 불로소득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불로소득이 나쁘지 않고 제대로 된 자본소득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세금 가지고 징징대진 마라. 어떻게 근로에서 번 소득보다 세금을 더 안 내려고 하냐. 양도세 중과는 당연한 일이에요. 누가 뭐래요? 양도세 많이 내라고. 근데 양도세 중과했다고 개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어쩜 그리 다들 똑같이 요즘에 말씀하시는지 뭐라 그래요? 올라갈 때 막 사라고 하죠. 그러다가 틀렸어요. 떨어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락장 때는 공부를 할 때입니다. 하락장이 되기 전에 공부를 한 본인이 알려줬어야죠. 그리고 요거 예전에 PT 수첩에도 나오신 분이죠. 예전에 저희 바X 이야기할 때 이분도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해주고 뭐 여기저기 찝어주시고 하시고서 난 찝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런 걸 남겨놓으신다. 본 영상은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면책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본인들의 책임은 빼먹으면서 많은 사람들 부추긴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냐. 지금 이게 한 번 터지면 끝이죠. 그래놓고서 항상 저런 것들을 달아놨을 때 양심이 허락을 하시나요? 뭐 물론 법적으로는 면책이 되겠지만 그리고 얼마나 더 믿어서 얼마나 더 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봐라. 저분은 굉장히 예전부터 카페 운영하시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